자, 이번에는 컬러 체커 사용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체커는 제가 매번 강조를 계속 하는데, 이게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체커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컬러 체커는, 어, 촬영 상황에서의 조명, 바꿔면서 빛, 정확, 촬영 상황에서 조명빛에 맞추어서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의 색상을 일치시킨다는데 어느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이 수치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색상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촬영하고 나서 색상이 안 맞네라고 하면서 색을 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 체커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색상을 교정을 해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편차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사서 똑같이 촬영을 하더라도 그 두 개의 동일한 모델의 카메라는 색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색상 큰 편차 없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문가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색상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마다 카메라 프로파일을 사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면은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카메라마다, 저마다 정확한 색을 일치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가 차트를 쓰면서 가장 크게 어, 괄목하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던 부분이 이 촬영을 하면서 약간 어두운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자 부분들 그런 부분에 세부 묘사를 훨씬 증가시키는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물론 이게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후보정 공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 교정치가 조금씩 매번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쉽게 그리고 좋은 섀도우 부분의 디테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일단 촬영한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지난번 C21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 저는 보시다시피 각각 다른 밝기 노출 값으로 같은 장소에서 5장씩 사진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이제 노출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노출이 다르게 적용이 된 경우라든가 그런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밝기로 5개씩 찍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얘들 나중에 5장을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 고급 기법이 있어요. 추후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또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밝기로 5장씩 찍습니다. 나는 촬영한 이미지들에서 사진을 골라야겠죠. 사진을 고를 때 보시면 지금 이 정도 밝기가 적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썸네일이죠. 아주 작은 사진. 사진은 작게 봤을 때랑 크게 봤을 때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진이 작을 때 사진이 좀 더 어두워 보이고 사진이 커지면은 훨씬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사진이 적정한 밝기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마도 이 사진일 거예요. 제가 일종의 감이죠. 경험상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사진이 적당한 밝기일 겁니다. 그런데 좀 선호하는 방법은 적정으로 찍힌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정을 하는 것보다 약간 밝게 찍힌 사진을 가지고 와서 교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어두운 부분을 나중에 교정을 할 때 어두운 사진을 밝게 만드는 것보다 밝은 사진을 어둡게 만들 때 어두운 부분을 더 정밀하게 묘사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밝은 사진을 작업하는 건 선호하는데 이거는 로우 파일의 경우입니다. 로우 파일이 아니라 JPG나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적정 밝기의 사진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부 로우 파일이고요. 일단 사진을 골라볼게요. 밝긴 하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동일하게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출, 같은 카메라 세팅 값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뒷부분에 찍힌 마지막에 찍힌 컷들이 밝기가 다소 밝더라도 사용하기 좋겠죠. 컬러 체크가 들어 촬영된 것도 골라야 되고요. 사진 고르는 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씩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선택을 하고 얘들을 어딘가 한 군데에 몰아 넣어야겠죠. 지금은 복잡하니까 선택된 파일을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매킨토시는 커맨드 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셀렉 선택된 사진을 여기 옮겨 넣습니다. 커맨드 V 혹은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방금 전에 복사된 게 여기에 그대로 복제가 돼서 붙게 됩니다. 폴더링 하는 거는 뭐 편하게 본인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을 전체 선택을 하고 포토샵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옮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자, 메뉴 화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 변경된 파일이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서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카메라로 촬영된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촬영된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사각형 툴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사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을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 프로파일을 촬영한 장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파일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로우 파일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DNG, 그러니까 디지털 네거티브 파일이랑 하는 걸로 일단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변환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파일 이름이요. 파일 이름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용 1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할 때 파일명이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 이름이 변경되면서 누적되면서 저장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선택인데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제 포맷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는 DNG 파일로 해야 돼요. 줄여서 이제 디지털 네거티브라고 부르죠. 여기 보면 디지털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네거티브 DNG 파일로 변환이 되어 있죠. 나머지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그 파일이 바탕화면에 DNG 파일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닫고요. 포토샵도 닫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포토샵에 프로파일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켜져 있는 상태면은 자동으로 경로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꺼주고요. 그래서 사용법은 파일로 변환한다. 그리고 프로파일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방금 변환한 파일이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프로파일 생성 프로그램을 켭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생성기가 있죠. 여기 DNG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라고 표시가 돼요. 다음 전에 DNG 파일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DNG 파일이 생기고 모서리를 적당하게 교정을 해서 모든 색상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프로파일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파일을 어딘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 경로를 바꾸게 되면 포토샵이 나중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하시는데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수업용이라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는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촬영을 하실 때 매번 이렇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프로파일이 화면에서 적어도 4분의 1 크기, 5분의 1 이상 크기를 차지하게끔 최대한 가까이서 크게 촬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프로파일이 너무 어둡지 않게 촬영하고 나서 사진이 너무 어두우면은 프로파일을 사용하기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색상들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적정한 밝기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적정한 밝기로 촬영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촬영을 하시고 나서 프리뷰 있잖아요. 프리뷰로 봤을 때 이 프로파일러의 반대편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밝기가 그라데이션이 있죠. 이 그라데이션 밝기가 전부 보이면 됩니다. 아주 밝은 거, 그거보다 좀 어둡고, 더 어둡고, 더 어둡고, 이렇게 차이가 눈에 보이면 돼요. 사진이 지나치게 밝으면은 밝음 쪽에 색상이 차이가 안 보이고, 사진이 지나치게 어두우면은 어두운 쪽에 차이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분이 되게끔 적정한 밝기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프로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생성이 됐고, 얘는 이제 닫을게요. 이제 다시 프로파일을 변환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열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다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나머지들 다 같이 열어볼게요. 그레이 카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쭉 열게 되면은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파일이 많으니까. 자, 그레이 카드가 촬영된 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고 보시면은 컬러 컬러라는 영역에 보면은 색상이겠죠. 한글로는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가 아니죠. 여기 제일 상단에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에 보면은 지금은 어도비 컬러로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어도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화질 저하도 생길 수 있고 적절한 색상으로 사진이 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브라우저 혹은 탐색이라고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 이 위에 뭐 이미 어도비사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프로파일들이 있고 카메라 매칭 있고 이건 이제 회사 제공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방식. 그리고 그 밑에 프로파일이라고 따로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파일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정리를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신 수업용이라고 있죠. 아까 제가 저장을 한 거 수업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적용된 상태예요. 마우스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프로파일들이 적용된 값이 쭉쭉 바뀝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일 위로 다시 가서 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적용된 상태로 지금 프로파일이 변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프로파일에 수업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 조금 밝게 찍혔다고 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지나치게 밝지 않고 어둡거나 이제 적절한 다른 색상으로 보이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밝기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전체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 볼게요. 자, 프로파일 적용하기 전에 색온도도 바꿔줘야 됩니다. 색온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적절한 색온도를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레이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프로파일을 수업용으로 수업 중에 이제 촬영한 걸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컬러 영역에.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백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색온도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 3개 있는 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설정 값을 복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컨트롤 C. 모든 곳에서 복사는 다 컨트롤 C예요. 매킨토시에서는 커맨드 C가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C 혹은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서 컨트롤 V를 누른다거나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다 해주면 복잡하죠. 자, 이 사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셀렉트 얼 컨트롤 A죠. 매킨토시에서 커맨드 A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사진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싱크 세팅이라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 세팅.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사진에 선택되어 있는 모든 설정값, 뭐 밝기라던가 뭐 색온도라던가 혹은 프로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진 기준으로 전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적용을 시킬지 쭉 나오거든요. 손대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 선택이 돼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이 전부 설정값이 이 사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 아까 약간 밝게 촬영됐다고 했죠? 여기서 밝기 조절을 살짝 해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진이 밝지가 않고 적절한 밝기라고 보인다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거꾸로 사진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서 또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밝기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제일 위에 익스포저 노출이라고 있어요. 얘를 슬라이드를 우측으로 옮기면 사진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내리면은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적절한 밝기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백색 벽을 보고 이 사진의 밝기를 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이죠. 작품 이미지의 밝기를 보고 밝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밝기가 적절한 밝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상태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밝기가 다를 거예요. 보시고 적절한 밝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프로파일이 변경되어 있고 그리고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정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 사진만 밝기가 교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진들은 밝기가 교정이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기준으로 얘를 일단
카피를 할게요. 이 설정, 여기에 지금 적용된 설정 값을 카피를 할게요. 카피 에디트 세팅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변경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렉트 어를 하신 다음에 싱크 세팅, 전체를 이제 동일화하는 거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적용시킬지가 나오죠. 또 OK를 누르면은 쫙 하고 바뀌어요. 순서를 보시면은 온도와 이 사진에서 색온도를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나서 프로파일을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적용을 시키고 두 가지 값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먼저 그렇게 설정을 해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사진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를 동기화시킵니다. 자, 이제 모든 파일들을 작업할 수 있는 파일로 이제 바꿀 거예요. 작업할 수 있는 파일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화면은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바로 다른 툴들, 여기 있는 다른 툴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이 가공이 안 됩니다. 로우 파일은 디지털 네거티브로 원본 파일로서 얘를 이후에 이제 포토샵에서 가공이 가능한 TIFF 파일이라던가 JPG라던가 다른 파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있는 이 화면은 어,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포토샵에 같이 묶여있는 하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화면에서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다른 이제 파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색상 영역, 뭘로 어떤 색상 영역으로 할 것인지, 우리는 수업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도비 RGB 색상의 16비트 파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어도비 RGB, 그리고 비트수는 16비트, 그리고 여기 만약에 리사이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 크기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안 돼 있어야지 파일의 그 카메라가 촬영한 최대 파일 크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DPI는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DPI 값을 바꿔줘도 실제 파일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자, 이 상태로 OK가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사진들을 전환을 시킬 건데, 보시면 어도비 RGB 16비트고 이렇게 이제 이 상태로 변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전체 선택은 커맨드 A 혹은 맥인토시에서 커맨드 A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A입니다. 혹은 여기 셀렉트 얼을 하셔도 되고요. 셀렉트 얼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아까 로 파일을 컬러 체커에서 이용하기 위한 DNG 파일로 전환을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변경된 값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DNG로 저장했죠. 파일 방식. 이제는 DNG가 아니라 TIFF. TIFF 파일은 JPG와는 다르게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파일입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TIFF 파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어디다 저장할지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변환이라고 폴더를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계경은 어도비 RGB고 모드는 16비트, 그리고 사이즈는 리사이즈 따로 안 하고,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설정된 값으로 지금 전환돼서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속도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파일을 아까 본인이 저장한 경로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방금 컬러 체커를 이용해서 프로파일이 변환돼 있고, 변환된 상태, 그리고 밝기와 색온도가 전환이 된 사진이 어도비 RGB 프로파일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파일들을 가지고 후가공을 하는 법들을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